지난달 29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가 현재를 이긴 판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기업들은 당혹해하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유종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헌재가 탄소중립 기본법,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줄여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법인지, 법만 나오면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기후 관련된 그런 규제 같은 게 2030년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짜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국가가 전체가 이제 각국이 모두 다 이제 공약을 한 거는 205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50년까지는 그래서 공약은 해놨는데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이제 30년까지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경로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까지는 딱 돼 있는데 50년까지 그 이제 30년에서 50년까지는 그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년까지도 어떻게 이제 그 소송이 걸렸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정부의 이제 재량권이 이렇게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30년에서 50년까지는 이게 부재하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어린 세대들의 기본권을 갖다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상태죠.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다면은 헌재에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한 거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이게?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지금 한 상황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좀 쫓아가 볼까요? 사실은 이제 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70이신데 기후 변화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2050년 되면은 이제 연세가 이제 100세가 이제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아닌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에서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어린 세대들은 이제 당장 그때가 되면 이제 생산 이제 인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지만 지금 이제 입법권이나 그런 거는 이제 기성 세대들이 모두 갖고 있는 반면에 이해 당사자는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입법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송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아기들, 태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십 명이 이제 소원을 한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이나 이제 대리인이 이제 대리를 했겠습니다만은 그게 2020년에 처음에 이제 그 소를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24년 이제 8월 29일에 나왔으니까 4년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일단 이번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일단 정부와 국회에서는 뭔가 그 법안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지금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정확히요? 저도 그 구체적인 법문은 지금 저도 지금 없는데 우리나라 그 법 체계가 지금 30년까지만 이제 30년을 갖다 이제 타겟으로 해서 2018년 그 조항 같아요. 2018년 대비 몇 프로를 갖다 이제 저감한 것을 2030년에 목표로 할 것이다. 이제 아마 그거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오케이. 이제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재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 그거 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목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정안을 내놔서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4년 이제 거의 가을이고 네. 내후년 2월까지 이걸 내놔야 되면 갈 길이 바쁘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당장도 이제 2030년까지의 그런 이제 어떤 2030년까지도 이제 그 목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도 사실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2030년부터 50년까지도 이게 예를 들어서 31년 뭐 이렇게 좀 이제 좀 천천히 줄이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이제 꼴대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하지만 천천히 이제 돌아서 가겠다. 직진으로 가겠다. 뭐 좀 더 뭐 지름길로 가겠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합의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네. 예상이 갑니다. 이거 법이니까 법 개정 사항이니까 네. 정부가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뭐 의원들도 법안을 마련해서 네. 서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에 네. 절차를 거쳐서 법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나요? 8월 29일이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네.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아직 열리진 않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토론회가 뭐 국회에서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도 역시 사실 이 관련된 논의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비슷한 논의가 우리 지금 30년, 25년에서 30년 사이에 그 경로도 네.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갖다 정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비난을 했었어요. 그 경로 안 정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판에 이제 정하긴 정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좀 이제 쫓겨서 아마 정할 것 같은데 이제 헌법불합치 났으니까 네.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를 어떻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정했다가 정한 거는요? 지금 안 정했다가 정한 거는 2025년부터 30년까지 지금은 정했습니다. 그거 기간만 정한 거지. 그게 경로라면 저희가 경로. 받아들일 때는 네. 이렇게 가서 예를 네. 들어서 몇 년간은 얼마 줄이고 몇 그렇죠. 년간은 얼마 줄이고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네, 25년에서 30년까지 생겼는데 네. 이제 헌법불합치 난 대로 30년부터 50년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걸 갖다 이제 뭐 선형으로 이렇게 뭐 매년 이제 동일한 양만큼 줄이겠다, 같은 율만큼 줄이겠다, 네. 뭐 아니면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줄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30년까지는 네. 5년간 어떻게 줄이겠다고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경로라서요. 양수치가 이게 양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점증적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네. 역시 그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0년 거의 다 돼서. 예. 그게 사실은 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된다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누구예요? 쪽도 그러니까 천천히 줄이자는 쪽의 말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가서 감축의 기술이 더 발달할 수도 있지 않냐.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좀 천천히 맞자 이거죠. 일단 시간을 좀 벌고. 그렇죠. 네. 그게 준비가 덜 모르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당장 줄일 수 없으니까 그게 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그럼 2030년 지나서 31년부터 네. 그럼 이제 50년까지는 네. 지금 향후 5년도 지금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경로 보통 패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정할지가 굉장히 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미 이제 넷제로를 갖다 이제 공약한 국가에서는 네. 보통 선형으로 2030년부터 50년까지 배출량이 있으면 그걸 이제 쭈르륵 선형으로 줄일 것이다. 네. 이렇게 공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국가들은 그런 그 기술이 우리보다 발전돼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정하고 본 건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효율성을 갖다 이제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산업계의 의견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같은 걸 갖다 할 여건이 충분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잠재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또 말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글쎄요, 그게 어떤 게 맞는 말인지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헌재 결정이 딱 나오자마자 쏟아지고 있는 보도들 보면은 산업계나 기업 측은 당황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들이 들어보면 뭐 준비된 부분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당황해할까 싶기도 하고요. 기업들은 지금 뭐 준비가 돼 있다기보다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지금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 타격을 이제 감수해야 되죠. 지금 이제 준비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각종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미 열심히 뛰고 있는데 더 뛰라고 이제 주마 가편이 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절대량으로 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다 줄이는데 효율이 이미 많이 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처지라는 거죠. 그럼 왜 2018년 배출량 대비 40%예요? 2018년이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던 해인가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어떠한 특정 해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40% 뭐 몇 프로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거를 그때 온실가스의 그런 피크를 갖다 찍었을 시기를 갖다 보통 이제 그러한 해로 잡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8년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갖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기업들 산업계나 기업들 보면 기업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명암이 어떻습니까? 온도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마다 특히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조금 그런 감축에 대한 기술 투자에 대한 여력도 있고 정책에 대한 그런 반응도 좀 더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영세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탄소 중립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대응이 어려운 만큼 부담이 클 거라는 거는 좀 충분히 뭐 대기업만 하더라도 관련 부서가 따로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뭐 사장님이 청소도 하고 경영 전략도 따고 다 하는데 이제 온실가스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탄소 배출을 얼마큼 했는데 얼마를 줄였다는 거는 조그만 그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대부분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갖다 쓰면은 이제 그런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쓰면은 그 자원당 온실가스가 얼만큼 나온다고 다 이미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원을 갖다 그만큼 쓴 만큼 온실가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쓸수록 많이 배출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저감할지는 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갖다 뭐 포집을 한다든지 온실가스 자체를 갖다 저감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인풋을 갖다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쉽게 이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정부 지원이라든가 뭐 지원법 같은 이런 것도 좀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업들만 알아서 해라 할 문제냐. 그렇죠. 참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이제 지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혈세가 이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란 것은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규제로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을 갖다 이제 하지 마라.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너희가 줄이면은 얼만큼 지원을 해줄게. 지원을 갖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다 방안이 이제 가능한데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짜잖아요. 규제를 딱 가면 이제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세금이 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도 공짜가 아니고 투명성도 요구되고 명분도 필요하고요. 이게 왜 이제 국민의 세금이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제 납세 그룹 자체가 이제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규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어쨌거나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참가한 나라들은 5년 단위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건 30년까지만 돼 있으니까 50년까지 만들어라 하는 게 이번에 이제 헌재 그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그 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소 저감 목표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법에 딱 못 받게 되면
그거를 못 지키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네.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제 법에다 딱 박는 걸 두고 이제 자승자박이다. 네. 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배수진이다. 네. 배수진을 쳐야지 보통 이제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제 할 수 있고 한데 이제 그거 갖다 이제 둘 다 논리가 사실 말이 되긴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그걸 갖다 법으로 정해버리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만약 못 지킬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제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은 그만큼 더 타격을 갖다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다 명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네.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국가가 모두 다 같이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언제까지나 이거를 갖다 계속 미루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봐도 좀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개도국이야. 개도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딴 부분에서 있어서는 선진국을 갖다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갖다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얄밉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정했는데 정확한 그 기준은 지금 또 마련된 건가요? 어떻게 할지? 지금은 2030년까지만 돼 있고 네, 네. 30년 이후로는 특별한 경로가 지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30년까지는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30년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건 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2020년, 그러니까 2018년, 20년, 25년 해서 네. 국가 이제 감축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30년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못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50년을 논하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갖다 실제로 이제 못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법에 이제 박아두자라고 하는 측에서는 이걸 좀 더 시리어스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진지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걸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제 자승자박이라는 쪽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이거 계속 우리가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빌공짜의 공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계속 국제사회에 공약한 걸 갖다 계속 못 지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것도 좀 한번 신중하게 좀 그런데다가요. 미국 청정경쟁법이요. 네. 그거하고 또 이후에 탄소 국경조정제도 이것도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행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기에도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네. 이제는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네. 이제 각국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에 대해서 이제 국경을 갖다 이제 걸어 잠그고 있는 이제 그 제도가 이제 EU 탄소 국경 제도와 미국 CCA 법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제 소재 산업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 이제의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다른 개도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사실 두려운 것은 선진국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 그거보다도 네. 개도국이 우리를 갖다 더 따라잡는 걸 갖다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만약 그런 규제를 갖다 좀 더 강화했다면은 네. 우리한테 가해지는 피해보다는 사실 개도국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충격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시장의 그런 장벽을 갖다 높이면은 네. 우리나라도 물론 힘들어지지만 네. 다른 개도국들은 그 관세 장벽을 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효율 면에서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올라타야지 오히려 벌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시장 자체는 작지만 네. 이러한 그런 선진국 시장 진입 자체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경 조정제도 같은 걸 갖다 네. 만들어서 해외의 그런 개도국들의 그런 상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갖다 우리도 사실은 방어할 필요가 사실 내수 시장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탄소 감축 경쟁에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교수님? 제도를 갖다 좀 제도 자체를 좀 더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종 제도들이 이제 들어와 있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을 못해요. 이거를 갖다 정말 그러니까 이번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감축에 대한 그런 패스를 갖다 잘 정해놔야 되는데 경로를. 근데 이것도 좀 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지금 차근차근 미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 갖다 나중으로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정부 장관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에는 그런 걸 갖다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러한 뭐랄까 그런 행태를 갖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운 건 뒤로 미룬다. 그렇죠. 네. 지금 해봐야 산업계의 원성만 들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죽인다는 얘기를 갖다 들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간 가야 될 길이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미뤄서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작정 미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말씀 통해서 들었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거 내년 2월부터 개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주의할 점이나 알아둘 점이 있으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금은 배출권이 이제 기업들만 그걸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 상품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각종 그런 우리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서 뭐 상품 중에 하나로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개인 면에서는 굉장히 접근이 좀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게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들어오게 해서 좀 더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 비용을 갖다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자. 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그런 거 할 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금융 상품 살 때 그런 주의하는 거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고 관련해서 파생 상품이 있으면 좀 당연히 금융 상품으로서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